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1월 되는 거죠. 3일 날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윤옥 여사하고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이 바로 한 5m 배에 와 있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 5m입니까? 5m.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의 특성이도 막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우리 계속 고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같이 검찰의 수사에 보조를 맞추듯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 드렸고. 근데 이번에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이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킬로 회계 분식까지 하라는 지시까지 더 들어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재정 씨 사망하고 2010년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그때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400억 이상의 세금,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청계재단에 김재정 소유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계재단하고 김재정 씨 유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이것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부 문건에 청계재단의 기부를 전체를 다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이 세 명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액이 얼마인가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제3자. 당시 이제 BBK 특검이 당시 BBK 특검이 이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경리가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경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BBK에서 경리가 100억대가 넘는 거를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에도 10년 이상 중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건 횡령은 기존에 BBK 특검이 판단을 했던 횡령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상은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 다스 실주인이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다스의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그게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7m 포토라인 7m냐 5m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18년 2월 20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에 BBK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척이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곧 전 사장을 지금 이몽박의 큰 마청을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MB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이상은 회장도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썼대. 건실한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기업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써. 500만 원. 경리 직원의 파워가 엄청난 거네요. 그죠. 경리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할 때 인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은 그 인감을 주고 왜 너는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놨냐? 어떻게 판단해? 너가 판단했냐? 아니면 네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냐?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목줄까지 탔던 거고 그래서 홍준표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발견된 그 문건에 보면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다수 주식의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에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 임의로 낮춰야 돼. 얼마나 많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세금 좀 적게 내고 계획이 없이 돌아가신 거야.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 안 내고 이명박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자기가 신고한 재산이 이 액이 있잖아요. 그게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집만 빼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막 3년 버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만든 게 사위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청계재산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어차피 그건 주식 가치를 나중에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암시를 하면 2009년 결산보고 손실액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공고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미국 법인의 성과급이나 재고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공고안들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버릇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만 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고가 지금 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돼야 되고, 국세청에서도 과거에 MB 정부나 근해 정부에서 사실은 국세청도 컨트롤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악돼서. 근데 이런 문제는 자금 추적이나 이런 문제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검찰이 움직일 때까지 추적을 못했고 사항을 파악을 못했냐는 겁니다. 늦장 조사에 원래 이 국세청의 권한이요 막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화가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 한상률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럼요. 박연차의 기업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기존의 적폐 세력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용적인 것인지 저는 좀 화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을 씹었는데 이건 검찰이 안 가도 국세청에서 제대로만 조사해도요. 비자금 밝힐 수 있고요. 그럼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들어가는 거는 기업한테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국세청 수사가 무서운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들은 사법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사실은 매년에 바뀌어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은 한번 털면 이건 국세청은요. 검찰의 고발도 하면서 돈으로 털어버려요. 기업을. 기업의 생존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털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 기록에 남아요. 국세청에. 맞아요.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죠. 이번에 국세청이 다스를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은요. 이게 서울청 조사 4국이라는 곳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나섰는데 이 조사 4국은요. 국세청 내에 중수부로 분린다는 곳이랍니다. 막강합니다. 예, 그래서 대형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대검 중수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울 거예요. 왜 사실. 그러냐면 예. 회계 전문가들, 세무 전문가들이 붙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검찰은 법률 전문가들이 붙지만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들이 붙어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세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거에 의해서 몰래 막 싫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산 추적, 관리를 해야 돼요. 대기업들. 맞습니다. 예. 그 국세청이 이제 나섰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다스는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봐도 이명박의 것이잖아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자꾸 물어. 그리고 MB EI는 사실 이때 이런 장난을 칠 때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 입장에서 저지른 범죄예요. 굉장히 재질이 악질이고요. 이거는 대국민 대사기극이고 만약에 BBK가 MB 거였다고 한다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MB 거였다면 대선에 떨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당선시키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처투성, 갈등투성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MB 때문에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BBK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무슨 사건인지가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주가 조작과 120억 횡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라 실범인으로 보는 사건이거든요.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 예. 변호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는 아예 선을 선을 따겠어요. 그어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는 MB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 예. 그
다스가 MB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고 아마 그 뭐 대변인 비슷하게 맨날 역할하는 이동관조차도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요. 다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MB를 변호할까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지지율이 10%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하고 영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전한 보수들은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하기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외롭고 힘들 거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요. 두 분은 전혀 연락 안 하시죠? 저희들은 연락을 당연히 안 하죠. 만나면 불편할 텐데.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깜방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뭐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열심히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MB한테 지금 무슨 뭐 응원 편지 보낸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다스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수사의 대상이 된 적 있느냐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말 자체도 뭐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좀 뭐 개인 기업은 수사의 대상이 왜 안 되나요? 그렇죠. 된 적 있죠.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소유가 누군지. 네. 이거 그놈의 소유. 참. 왜냐하면 그 주식은 참여로 가져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리적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가 1월 3일 날 예. 그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근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1월 거죠. 3일 날 예.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은옥 여사하고 예.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예.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그 다음에는 또 홍 대표가 또 다스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SNS에 한번 올린 거 말고나. 그런데 다른 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 원 가운데 120여억 원이 다스 법인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라면서요. 의심이 가는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첨수부에서 BBK 140억. 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 첨수부 첨단수사본부에서 그리고 동부지검에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한 120억 예, 비자금 각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제 다스 승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SM은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관계사인데 SM을 통해서 이제 다스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의 비자금, 해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갔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과거에 사건 사실 특검까지 했던 사건들이죠 다.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은 이제 새로운 건입니다. 예. 이시영 씨가 지금 최대 주주인 SM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축이 되는 회사하고 해외에서 오갔던 비자금. 이건 이제 처음 수사하는 거죠. 예.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네, 그런 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다스 수사 관련해서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속속 이탈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법적 의미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황도 자세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해서 뭐 좀 해라고 챙겨서 그런 취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관두고 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뭐 좀 해라라고 했고 이거를 정주영 명예회장, 정재영 전 회장의 묵인하에 혹은 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접 만들었는데 왜 주주는 그러면 처남과 형이었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까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다수의 내부자들이 예, 이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될 수 있다. 예, 그런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예, 무르익고 있다. 그런 예, 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하겠죠. 예. 그런 반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으로 청계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어차피 그건 주식 가치를 나중에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이런 거를 암시를 하면 2009년 결산보고 손실액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공고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미국 법인의 성과급이나 재고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공고안들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버릇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고가 지금 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돼야 되고 국세청에서도 과거에 MB 정부나 근해 정부에서 사실은 국세청도 컨트롤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악돼서. 근데 이런 문제는 자금 추적이나 이런 문제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검찰이 움직일 때까지 추적을 못했고 사항을 파악을 못했냐는 겁니다. 늦장 조사에 원래 이 국세청의 권한이요 막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화가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 한상률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럼요. 박연차의 기업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그렇죠.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기존의 적폐 세력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용 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런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1월 거죠. 3일 날 네.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윤옥 여사하고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또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이 바로 한 5m 배에 와 있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5m. 5m입니까?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의 특성이도 막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우리 계속 고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같이 검찰의 수사에 보조를 맞추듯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는 거를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에도 10년 이상 중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건 횡령은 기존의 BBK 특검이 판단을 했던 횡령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상은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 다스 실주인이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다스의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그게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7m 포토라인 7m냐 5m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18년 2월 20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에 BBK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척이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곧 전 사장을 지금 이명박의 큰 마청을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MB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이상은 회장도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썼대. 건실한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기업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지난 방송에 드렸고 근데 이번에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이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킬로 회계 분식까지 하라는 지시까지 또 들어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재정 씨 사망하고 2010년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그때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400억 이상의 세금,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청계재단에 김재정 소유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계재단하고 김재정 씨 유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이것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부 문건에 청계재단의 기부를 전체를 다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이 세 명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액이 얼마인가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제3자. 당시 이제 BBK 특검이 당시 BBK 특검이 이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경리가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경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BBK에서 경리 500만 원. 근데 경리 직원의 파워가 엄청난 거네요. 그죠. 경리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할 때 인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은 그 인감을 주고 왜 너는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놨냐? 어떻게 판단해? 너가 판단했냐? 아니면 네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냐?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목줄까지 탔던 거고 그래서 홍준표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발견된 그 문건에 보면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다수 주식의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의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 임의로 낮춰야 돼. 얼마나 많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세금 좀 적게 내고 계획이 없이 돌아가신 거야.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 안 내고 이명박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자기가 신고한 재산이 액이 있잖아요. 그게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집만 빼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막 3년 버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만든 게 사위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